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유나입니다. 미증시의 훈풍을 받아 우리 증시도 오늘 빨간불 켜며 마무리했습니다. 정규장 이후에도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KCC 현대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97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행정중시 복합도구시 조선공사 공급 계약인데요. 매출액 대비 5.1%로 계약 기간은 내달 2일부터 2029년 9월 5일까지라고 공시했습니다. 네, 현대약품이 계량신약 복합제 개발을 위해서 식약처에 임상 3상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일은 지난달 26일이고요. 임상시험 대상자는 125명이고 48개월간 실시합니다. 네, 사조 대림이 자사조 30만 주를 계열사 사조시푸드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자금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인데요. 177억 원 상당으로 오는 11월 19일까지 거래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공시 살펴봤고요. 시간의 특징주 탑5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현대약품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제약주인데요. 신약 임상 승인 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현재 강한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반도체 관련주 인텍플러스도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강한 상승 탄력 보이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7%대 가까운 오름세 보였는데요. 현재는 그 흐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오성 첨단 소재 해리스 관련주입니다. 정규장에서 하락하며 마감했지만 현재 시간 외 매매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지지율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다음으로 마스크 제조업체 웰크론도 주목해 볼만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이슈에 시장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하락 마감했지만 현재는 상승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관련주 한빅레이저가 정규장에서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 외에서는 흐름이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장마감 이후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먼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짚어봤듯이 인텍플러스가 시간에서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1위 기업과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호기님께서 시간의 특징주 인텍플러스 부탁해요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김시인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내용을 보게 되었을 때 TSMC와 함께 공급 계약에 대한 공시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 회사가 공급 계약 상대방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네. 좀 다 알고 있죠. 모두가 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했을 때 FCBGA 기판 검사 장비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을 했고 그로 인해서 종합 반도체 기업에 이어서 파운드리 업체 쪽에도 공급방을 좀 확대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고객사가 확대가 된다라는 것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 기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우하향 추세들, 특히 지난 월요일 하락세도 아직까지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속성에 대해서는 다소 물음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우선 첫 번째로는 반도체가 가기 위해서는 미국 증시에서 결국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군들이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네. 물론 지금 미니 나스닥, 미니 S&P 플러스 전환을 하긴 했지만 다만 현재 엔비디아의 상승이 이전만큼의 상승보다 더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소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에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차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한번 다 보시면은 주가 회복을 한 기업이 있고 하지 못한 기업들이 있어요. 좀 회복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HBM 관련했을 때도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HPSP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좀 지난 상반기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업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아직까지도 회복이 빠른 반면에
좀 지난 상반기에도 주목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회복이 좀 더딘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뭐 시간 외에서 상한가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긴 하나 물량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다소 아쉬움이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인텍플러스 여전히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가 움직임 어떻게 보여줄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진욱 본부장님께는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외에서 오성첨단 소재, 우리바이오, 화일약품 같은 이런 대마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네네네. 있잖아요. 본부장님, 이런 대마 관련주 내일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대비해서 지금 포인트 격차를 한 3% 정도, 3포인트 정도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조금 더 시장에서는 해리스 쪽에 대한 베팅력이 좀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주들 중에서 유독 좀 대마 쪽이 강한 부분들은 워낙 좀 해리스 부통령이 부통령 당시에도 계속해서 대마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인 이슈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대마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가자 있는 부분들의 기록을 말소를 한다든지 대마를 좀 합법화를 진행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시하는 발언들을 굉장히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좀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에 미 대선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대마 쪽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적인 베팅들이 좀 들어가주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이제 지금 대마 관련해서 오성첨단소재도 시간에 지금 상한가 달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강하게 좀 상승력 한 7%대 정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대마 관련주들이 지금 한 차례 고가를 갱신하고 나서 지금 주가가 외봉으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가 저는 일단은 오성첨단 소재보다는 접근하기는 굉장히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거. 우리바이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일단 우리바이오는 대마 관련해서 기술력이 오성첨단 소재보다 대비해서 일단은 자회사를 데리고 있는 부분들의 대마에 대한 기술력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성첨단 소재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일단 우리바이오가 조금은 더 기술력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대마에 관련해서 정말 긍정적인 뷰가 계속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 기술력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서 외형 성장이 일단은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일단 주가가 고점 대비 지금 빠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량이 좀 많이 준다는 것은 일단 이쪽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라인에서 딱 21선까지 조정을 주고 오늘 시간에서 반등이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다음 거래일에서는 한 차례 지금 21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내가 신규로 접근한다고 하게 되면은 딱 손해비가 보이는 매매입니다. 지금 라인에서 한 4,900원에서 800원대. 그러니까 오늘의 캔들의 밑꼬리 라인대죠. 밑꼬리 라인대 4,8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좀 접근이 가능해요. 21선만 일단 이탈 안 해준다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수급이 아직은 안 끊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럼 일단 내일 장 초반에 매수로 접근을 해서 4,800원 이탈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좀 더 수익폭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대마 관련주가 이렇게 움직인다 하게 되면은 아마 내일장에서도 2차전지 신재생 관련주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섹터까지도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리스 관련주들 내일 시장에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마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이 전화 상담 요청 주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지금 오성 첨단 소재 가지고 있는데, 네. 예, 이거를 오늘 갑자기 인기를 좀 끌어가지고, 네. 시간 외에서, 네. 이거를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올랐을 때, 매도를 하고 다시 들어가는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건지, 그거를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한 네. 2주 갖고 있었거든요. 네. 일주일 정도? 예. 일주일 정도.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0% 정도 되고, 네. 매수가는 2,730원이요. 그때 그 18% 급등할 때 그때 들어가셨나 봐요, 총장님.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신 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시간외에서는 상한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외에서라도 뭔가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내일 시장 좀 급등 예상을 해보면 좋을지 팀장님 어떤 전략 세워주시겠어요?
일단 뭐 지금 상한가가 약간 풀리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는 가져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증시에서 인기 있는 테마 중 하나가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입니다. 물론 시장의 흐름에 따라 증시의 변동성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수급이 많이 몰리고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쪽이 테마 쪽이에요. 결국 사람들은 돈을 벌려면,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번다는 게 매매에 대한 부분들,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결국 이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화제성이 있고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황들, 지금 현재라도 매도를 할 만한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나오고 이슈화가 될 때마다 다시 한번 해리스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폴리마켓 쪽을 보면은 약간 해리스의 지지율이 꺾이긴 했습니다. 53%대에서 50%까지 약간 밀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보면은 해리스가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보면 지금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토론하기 전까지 저는 지금 크게 충분히 테마성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 지금 여기서 매도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끌고 버텨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시장까지는 좀 버텨보자, 계속해서 홀딩하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네, 전화가 예. 끊어진 거.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꼭 수익 많이 챙기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대마 관련주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시간의 특징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대리임의 공시가 있었습니다. 자사주 처분 결정 소식이 있었는데요. 최신옥 본부장님과 좀 자세하게 네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공시 내용 어떤 걸까요? 일단 이제 자사주를 처분해서 결국에 이제 뭐 운영자금이나 지금 재무구조 개선 쪽에 지금 쓴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네. 일단 이제 사조 대리임이 지금 이제 여기서 자사주 처분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올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업을 인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작년에 이제 인그리디언이라는 또 기업 가지고 한번 인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년마다 지금 2년에 딱 걸쳐서 지금 두 기업을 인수를 진행을 하면서 아마 그에 따른 차입금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 차입금을 지금 내려고 지금 자사주로 처분했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다만 지금 주가가 시간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렇게 크게 지금 작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업이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적 부분들이 지금 분기마다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고, 다만 지금 부채도 한 120% 정도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이죠.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 3개월 만에 지금 부채가 120%까지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기업 인수자금 부분들의 지금 차입금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보통 이렇게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일 경우가 조금 위험하다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120% 정도를 유지하게 되면은 그렇다고 부채가 또 없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부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유보를 보시면은 1,300%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털어내도 유보율이 못해도 1,000%가 남는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부채 부분들이 사조 대리임에 그렇게 영향을 줄 만한 부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사주 처분한 부분들은 아마 조만간 어떠한 재료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지금 뚜렷하게 어떤 말로는 지금 뭐 운영자금 재무구조 개선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어떤 이슈로 또 이어질지는 우리가 이슈를 좀 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실적이 그렇게 나쁜 기업이 아니고 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성도 많은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슈로 인해서 뭐 그렇게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주가가 최근에 좀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6개월 선에서 지지를 좀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서 저는 일단은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도 일단은 예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사주 처분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일시적인 반등이 저는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제 사조 대리인 같은 경우가 그래도 좀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걸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물론 이제 실적 부분들은 계속 좀 우상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이 2년
걸쳐서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부분들은 어떠한 좀 사업성을 보고 인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신다고 해도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는 좀 분할로도 접근이 좀 가능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 지금 자리 지지해주면 추가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좀 식품 쪽에서 한 종목 정도 좀 포트에 담아 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조 대림도 저는 좀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조 그룹주들의 자사주 처분 공시까지 체크해 봤습니다.